캐서린 폰더. 이 이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보다 더 어려운 출발점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캐서린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매일 눈앞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집세를 내고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대신 이렇게 질문했죠.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그녀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기록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주와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법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캐서린 폰더는 그녀가 발견한 법칙들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꾼 원칙들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 그녀는 그렇게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금가루 수업입니다. 당시만 해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심상화 같은 개념은 매우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 개념들을 고대 철학과 종교, 심리학, 그리고 현대 과학의 통찰로 엮어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실천하며 얻은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가이드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에서 캐서린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나쁜 욕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말했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녀는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녀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죠. 캐서린 폰더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 자신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사람들, 심지어 우연히 그녀의 글을 접했던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그녀의 비서 이야기입니다. 이 비서는 단순히 캐서린의 원고를 타이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캐서린의 메시지에 점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스스로 심상화를 실천하고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었고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캐서린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휴지통에서 캐서린의 초고를 발견한 그녀는 그 글에 적힌 몇 문장을 읽고 강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자신의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결국 그녀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캐서린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보편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동을 가진 것들이 서로 끌어당겨진다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와 비슷한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이 끌려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생각을 지속한다면 그런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끌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캐서린 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명확해야 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상화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상화란 단순히 목표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을 얻고 싶다면 단순히 직장을 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책상을 쓰고 있는지, 동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 직장에서 느낄 기쁨과 성취감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심상화는 우리의 내면에 이미 그 목표를 이룬 경험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상화를 반복하면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심상화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상화를 통해 우리가 목표를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뇌는 이를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심상화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실제 경기에 대비하죠. 심상화는 우리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상상하고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상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